자, 유리식과 유리함수의 두 번째 유리함수 보겠습니다. 우선은 유리식이 뭐였어요? 다항식 A하고 B를 이용을 해서 B분의 A꼴로 구성을 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분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면은 유리식이야. 그래서 그 유리식을 연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뭐 부분분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유리식의 연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앞쪽에서 했었던 유리수의 연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늘 해야 될 건 뭐냐? 유리함수다. 유리식을 이용해서 함수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1차 함수가 뭐예요? 1차 함수. y는 ax. 그래, y는 ax 더하기 b, 이런 게 1차 함수죠. 맞습니까?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맞습니까? 그래서 1차 함수는 뭐라고 정의하면 되냐면, 자,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fx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x에 관한 1차식이면 1차 함수인 거예요. 2차식이면 2차 함수인 거고, 3차식이면 3차 함수인 겁니다. 그러면은 fx가 뭐가 되면 유리함수가 될까요? 유리식이면 유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함수 y 이퀄 fx가 있는데, 이 fx에서 fx가 만약에 x에 대한 유리식으로 주어진다면 이 함수를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유리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근데 유리함수라고 해서 유리식을 그냥 막 갖다 놓고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조금 제한되어 있어. 간단한 형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금 여기 밑에 얘 들어놓은 것처럼 y는 x-2분의 x 같은 형태의 유리함수를 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잠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 정의역이 뭐냐면 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x에서 y로 대응되는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때의 x가 정의역, 그 다음에 y가 공역, 그 다음에 실제 함수값이 되는 것들이 뭐였냐면 치역이었죠. 맞습니까? 앞으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할 거예요.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하면 여러분들은 정의역과 치역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정의역과 치역. 함수가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의된 거에 따라서 공역은 그냥 넓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함수값이 되는 녀석들은 누구인지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따지게 될 겁니다. 유리함수에서도 무리함수에서도. 자,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함수 y는 x-2분의 x가 유리함수인 건 분명한데 저 녀석의 정의역이 뭔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건데, 자, f는 x에서 y로 가는 거라 했죠. x가 정의역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y는 fx의 형태의 함수에서도 정의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x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함수에서 x값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특별한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이제 어디서 걸리냐면 분수꼴에서 분모가 0일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모가 누구냐면 x-2잖아. 언제 문제냐면 x가 2가 될 때.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x가 뭐가 아닌 2가 아닌 실수들을 모두 모아놔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정의역과 치역이요. 네. 정의역은 x가 2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까 나와 있는 것 같은 이제 함수를 해석하는 게 우리 궁극적 목표인데, 수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것부터 출발을 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출발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1 들어본 적 있죠? 중학교 때 뭐라고 불렀어? 반비례 관계. 정비례 반비례 알아요? x값이 커짐에 따라 y도 커지면 정비례, x가 커지는데 y가 작아지면 반비례.
쟤는 x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점차 작아졌었잖아. 그걸 함수값들을 좌표 평면에다가 다 찍어가지고 그래프로 구현을 해보면 어떤 식의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냐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일 때 1이 나오고 2일 때 2분의 1이 나오고 3일 때 3분의 1이 나오는 그런 점들을 모두 다 모아놨더니 약간 이렇게 곡선처럼 생겨져 있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근데 옛날에 중학교 때 반비례 할 때는 x에다 음수 갖다 집어넣어 보지는 않았을 거거든. 근데 이제는 x에다가 음수를 갖다 집어넣어 보기도 할 거야. 왜냐면 어쨌든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함수이고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정의역은 x에 대한 이야기니까 특별히 문제 있는 부분은 뭐밖에 없다? x가 0 되는 거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정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다시 말해 0에서는 정의가 안 되지만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에서도 정의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0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y는 x분의 1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더 갖다 그릴 건데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정의역 달라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모만 0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프는 다르게 생겼을 겁니다.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곱한 거니까 사실은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값을 부호를 뒤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양수였던 게 음수로 왔고 음수였던 게 양수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맞습니까? 그래서 y는 x분의 1,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는 건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y는 x분의 k의 그래프. 하나만 피할 겁니다. 뭘 피할 거냐면 k는 절대 0이어선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 k가 0이면 분자가 0이면 그냥 0이잖아. 그러면 저거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y는 0이 되는 거죠. 상수함수예요. 유리함수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k가 0이 아닐 때 이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볼 건데 k에다 1 집어넣은 거,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걸 이미 갖다 그려봤더니 k가 양수일 때하고 k가 음수일 때 그래프 그림이 조금 다르게 그려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k가 0보다 큰 경우에는 1, 4분면과 3, 4분면의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만약에 k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2, 4분면과 그 다음에 4, 4분면을 지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 이것이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대략적인 개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가지게 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 그래프의 특성, 그래프의 성질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냐면 정의역과 치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함수는. 그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뭐냐? 정의역은 x에 대한 이야기인데 y는 x분의 k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건 뭐냐면은 0이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의역이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 치역은 뭐였냐면은 실제로 함수값이 되는 걸 모두 다 모아놓은 거라고 했었죠. 근데 y는 x분의 k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리함수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k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분자인 k가 0일 수 없다 보니까 함수값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수꼴에서 값이 0이 되려면 분자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치역도 역시 뭐를 제외한?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점근선. 점근선이 뭐라 했죠? 한없이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때리는 순간 철컹철컹 해버리니까 못 때리고 그냥 다가가기만 할 거라고. 그것처럼 이 y는 x분의 k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함수가 쭈루루룩 내려오는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쭈루룩 내려오는데 얘가 가다가 x축으로 점점 가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이라고 하면은 1분의 1, 2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값이 0으로 점점 가까워지지만 그게 x값이 커질 때 0이 되는 경우도 없고 갑자기 음수가 될 수도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x축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긴 하지만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인 거고 같은 이유로 y축도 뭐가 되는 거다?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x축은 y 이퀄 0, y축은 x 이퀄 0.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k가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위에 있고 위에서 그림에서 보이죠? k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대칭이 되는 성질이 총 3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 y는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 되는 성질을 k가 0보다 크던 0보다 작던 가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모양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걸 분명 가르쳐 줍니다. 그 기본이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옛날에 2차 함수 할 때 중학교 때 배신 당해봤을 것 같은데 그때 y는 ax제곱에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열심히 가르쳐준 다음에 시험에는 딴 거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꼭지점이 막 2,3이 그런 녀석들. 근데 똑같아.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복잡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됐냐면 y는 a 곱하기 x-m의 제곱 더하기 n의 형태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놓은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것이며 예를 들어 a가 0보다 커서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꼭지점이 m,n인 녀석입니다 라고 배웠을 건데 그게 사실은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었던 평행이동이에요. 자, y는 ax제곱에서 y는 a 곱하기 x-m의 제곱 더하기 n으로 온 건 원래 있었던 함수의 x자리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은 겁니까? x 빼기 m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x 대신에 x 빼기 m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m만큼 평행이동시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n이 더해져 있는데 n이 더해져 있다는 건 사실 반대쪽으로 이항시켰을 때는 y 대신에 y 빼기 n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다는 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y는 ax제곱 0,0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갔던 2차 함수가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m과 n만큼 평행이동하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m,n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k가 그렇게 생긴 걸 배웠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이렇게 생긴 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y는 x-n분의 k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 항상 그 그래프가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죠. y는 x분의 k에서. 분모에 x가 아니라 x 빼기 m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주어진 식에 x 대신에 x-m을 갖다 집어넣었으니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n이 더해져 있다는 건 반대로 이항시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y 빼기 n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y 대신에 y 빼기 n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고
여기 그려놓은 그림은 K가 반드시 양수일 필요는 없는데 K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Y는 X분의 K는 X 이퀄 제로와 그 다음에 Y 이퀄 제로. 다시 말해 Y축과 그 다음에 X축이 뭐였냐면 점근선이었었거든. 근데 그 X 이퀄 제로도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되었을 거냐면 N만큼 평행이동되었을 거야. 근데 그 Y축은요,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별로 영향을 안 주죠. 어차피 위아래로 쭉 뻗어 있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X 이퀄 제로였던 게 이렇게 평행이동되어서 X 이퀄 M이라고 하는 새로운 점근선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Y 이퀄 제로였던 게 Y 이퀄 제로였던 게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여 Y는 N이라고 하는 새로운 점근선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K 값의 부호에 따라서 원래 1사분면, 3사분면 베이스 또는 2사분면, 3사분면 베이스의 그림을 갖다 그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다시 한번 또 뭘 봐야 되는 거냐면 함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정의역과 치역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조사해보자. Y는 X-N분의 K 더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정의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X에 대한 이야기다. X가 어디 있냐면 분모에 있더라. 그래서 쟤는 뭘 피해야 된다? 0인 걸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X-M이 0이 되는, X가 뭐가 아닌? M이 아닌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값 자체가 뭐가 될 수 없었냐면은 0이 될 수 없었고, 거기다가 n을 갖다 더해놨으니까 y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n이 아니어야 된다. 정의역은 m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n이 아닌 모든 실수. 점근선, 그 다음에 대칭점도 원래 0,0에 대해 대칭이었으니까 m,n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 대칭인 걸로 바뀌게 될 것이고, 원래 대칭인 직선이 y는 x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였으니까 그것들도 똑같이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핵심 유리함수가 뭔지 알고 y는 x분의 k의 그래프의 개형과 정의역과 치역을 k 값의 범위에 따라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평행 이동된 y는 x-n분의 k 더하기 n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우리가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다.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됐다 하고 문제를 푸는데 뛰어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이따위 식이 나옵니다.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y는 x 더하기 1분의 뭐야? 좀 배신이잖아. 그러니까 저게 유리함수라고는 했는데 저런 거 그리는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 맞죠? 근데 우선은 봐봐. 이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죠? 왜 안 예쁩니까? 대가리가 크니까 안 예쁜 거잖아요. 그 대가리가 크다 작다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차수죠. 그래서 얘가 예쁘고 안정적인 식이 되려면 분자가 차수가 낮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조금 더 예쁜 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가리를 쪼갤 겁니다. 집에 가서 오늘 엄마한테 뭐 배웠는지 얘기하지 마세요. 뭐 배우고 왔니? 그러면 대가리 쪼개고 왔어. 그럼 엄마는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우리는 좀 쪼개봐야 될 것 같아. 대가리를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쪼갤 거냐면 x 더하기 1분의 위에 분자 얼마? 2x 더하기 2 하고 다시 얼마를 더해주냐면 x 더하기 1분의 1을 더해준다. 그러면 원래 식이랑 달라질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뒤쪽에 있는 저 유리식은 차수를 낮췄고 분자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x 더하기 2는 분모에 있는 x 더하기 1의 2배니까 2로 묶어가지고 약분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정리가 될 거냐면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아, 그래도 조금 마음이 나아졌다. 아까 뭔가 배웠었던 그런 형태인 것 같아. 근데 얘도 어쨌든 기본 함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y는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의 기본 근본 함수를 찾자. 어디서부터 왔다? x분의 1에서 왔다. 근데 x분의 1을 그대로 놔둔 것은 아니고 저 분모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오른쪽에 2가 더해져 있는 거 보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녀석일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래프는 x축과 y축, x 이퀄 0, y 이퀄 0를 점근선으로 하고 있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요렇게 x 이퀄 마이너스 1 하나와 위쪽으로 요렇게 올라가서 y는 2 하나, 요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 그 위쪽에 붙어 있는 상수가 어쨌든 1이니까 양수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원래 1, 4분면과 3, 4분면 베이스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의 함수가 되는 것이다. x 이퀄 1과 y 이퀄 2를 점근선으로 갖고 1,2라고 하는 점에 대해 대칭인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는 거다라는 걸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모든 함수를 해석하는 패턴은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배울 무리함수도 그 다음에 대수에서 나올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도 항상 기본함수를 평행 또는 대칭 이동해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7번입니다. 자, 보기의 함수 중 평행이동에 의하여 y는 3x분의 1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우선은 쟤부터 마음에 안 들어. y는 3x분의 1이잖아. 우리가 배웠었던 기본 베이스 함수는 x분의 상수꼴이었었잖아요. 고쳐줍시다. 그러니까 얘는 x분의 3분의 1로 고쳐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x분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랑 겹쳐지려면 뭐가 같아야 되는 거냐면 그 분자에 붙어 있는 상수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3분의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기의 식들 모두 기역 하나 빼놓고는 니은, 디귿, 리을에 다 이상한 숫자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역에 있는 식을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누자. 그러면 x-1분의 3분의 1이 되겠죠. 똑같네. 3분의 1이네. 얘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겠다. 왜냐면 얘는 y는 x분의 3분의 1의 그래프에 x 대신에 x-1이 들어간 거 보니까 그걸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패턴, 그 유리함수를 평행이동해서 겹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문제는 정리해서 봤을 때 위쪽 분자 상수가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가리가 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대가리를 쪼개자. 첫 번째 3x분의 1, 그 다음에 3x분의 6x.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잘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누면 x분의 3분의 1에다가 얼마를 갖다 더해? 2를 갖다 더한다. 그래서 위의 상수가 3분의 1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y는 x분의 3분의 1을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준 거겠죠. 세 번째, 3x 더하기 3, 6x 더하기 3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선은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x 더하기 1, 그 다음에 2x 더하기 1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더하기 1 분의 2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 상수 k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원래 게 얼마였어? 3분의 1이었잖아. 3분의 1이었던 거를 마이너스 1인 걸로 플러스 1인 걸로 2분의 1인 걸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줍니다. 무조건 위쪽 분자 상수가 같아야 한다. 마지막 리을 3-3x분의 x-2 뭔가 되게 귀찮게 생겼는데
지금 분모 분자에다가 우선은 이렇게 봅시다.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서 3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3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다가 3x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다 더하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 식이랑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3으로 묶어주면 x-1, 마이너스로 묶어도 x-1.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누면 x-1분의 3분의 1. 그래서 얘는 x-1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위쪽 상수가 그대로 3분의 1로 유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y는 x분의 3분의 1을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준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원래 있었던 함수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8번으로 가볼게요.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1,2를 지나고 이게 점근선이래요. 여러분 근데 그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면은 지금 a가 0이 아닌 상태라면 분명히 분모와 분자와 차수가 같아가지고 대가리가 크니까 마음에 안 든 상태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대가리를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저거를 대가리를 먼저 쪼개보겠다고 ax 더하기 ac 마이너스 ac 더하기 하는 순간 문제가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예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잖아. 그러면은 대충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짠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x 이퀄 마이너스 2, 그 다음 위쪽에 y 이퀄 3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대.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거니까 대충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갖다 그려야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그래프가 지금 어디를 지난대요? 대충 이쯤에 있는 1,2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 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예측을 해보는 거야. 이게 뭐냐면 y는 x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3이었을걸. 그래야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니까. 점근선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분모가 0 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어있는 상수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x 더하기 2분의 k에다가 3을 갖다 더한 것이었어야 될 거야. 그런데 그 녀석이 어디도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요 1,2라고 하는 점도 지나가고 있다.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다. 2는 3분의 k 더하기 3, 3분의 k는 마이너스 1. 양변에 3 갖다 곱하면 k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고, 얘를 거꾸로 다시 통분합니다.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하고 저 3이 3x 더하기 6. 그래서 정리하면 x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3.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a는 3, b도 3, c는 2.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다 갖다가 더하면 2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제 8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모든 유리함수는 y는 x-n분의 k 더하기 n의 형태로 고쳐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쳤다는 건 결국 점근선이 x 이퀄 m, y 이퀄 n이 된다는 걸 아는 거니까 그걸 토대로 계산을 하면 된다.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함수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어딜 지난다는 얘기냐면 0,-1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 대해 대칭이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있었던 기본 함수는 무조건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면 0,0에 대해 대칭이에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2에서 대칭인 걸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0,0 대칭이던 게 마이너스 1,2 대칭인 걸로 바뀌었다는 건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1. y축으로 얼마? 이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의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1,2에 대해 대칭이라고 하는 게 위에 8번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x 이퀄 마이너스 1과 y 이퀄 2가 점근선이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마이너스 1,2에 대해 대칭이니 이 함수는 y는 x 더하기 1분의 위의 상수 몰라 k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얘기했냐면 0,-1을 지난다고 했으니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k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다. k가 마이너스 3이다. 그리하여 y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돼요. 정리해 보시면 x 더하기 1분의 2x 마이너스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식이고 여기 요 식 두 개 갖다 비교해 보시면 a는 2, b는 마이너스 1, c는 1 그리고 a, b, c 다 갖다가 더하면 답은 2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필수제 9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대가리를 잘 쪼개서 간단하게 평행이동된 형태로 고쳐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0번, 11번, 12번입니다. 10번 방금까지 계속해서 했었던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절대 하지 않을 일은 저렇게 미지수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대가리 쪼개는 건 잘 안 할 거고 그림이 먼저 나와 있는데 그림에서 보니까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중요한 점근선을 판단할 수 있네. 그러면서 얘가 또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 0,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 저 함수는 x 이퀄 마이너스 1과 y 이퀄 2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x 더하기 1분의 k에다가 2를 갖다 더한 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나요? 0,3을 지나죠. 다시 말해 k 더하기 2가 3이죠. 그래서 k가 1이 되는 거고 y는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고 다시 통분하면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하시면 a는 2, b는 3, c는 1이다. 갖다가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해도 6이네요. 신기하진 않겠지만. 고마워요. 11번입니다. 자, fx는 x분의 x-1에 대하여 f1은 f고 fn 플러스 1은 fn과 f를 합성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똑같은 거 여러 번 반복해서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 f100이라고 하는 녀석이 f라고 하는 함수를 100번이나 합성해서 만들어준 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f를 100번 합성한 합성함수를 만들든지 f에다가 5를 함수값을 100번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귀찮죠? 근데 100번이나 하는 걸 물어봤다 혹은 2025번 정도 해봐라 하는 건 분명히 뭘 갖고 있을 거다?
규칙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뭔가 반복된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F5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저 x분의 x-1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얼마 나올 거냐면 5분의 5 빼기 1이니까 5분의 4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F2의 5는 이렇게 합성한 거 말하는 거예요. F의 F5. 그리고 F5가 얼마냐면 5분의 4잖아요. 그래서 F의 5분의 4는 x 대신에 5분의 4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5분의 4분의 마이너스 5분의 1이 돼가지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만들어질 겁니다. 세 번째 F3의 5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결국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F를 3번 합성하는 거니까 이미 계산되어 있는 F2의 5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얘는 4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다시 얼마가 나왔니? 오! 땡큐! F3의 5가 드디어 5가 다시 튀어나왔다. 그러면 F4의 5를 구할 때 F의 F3의 5고 F3의 5가 5니까 다시 F5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분의 4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나갈 때 5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1 5 5분의 4 계산 안 했지만 마이너스 4분의 1 5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몇 개 단위로 돌아간다? 3개 단위로 돌아간다. 오케이? 3개 단위로 돌아가는 거니까 F100의 5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죠. 결국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대로 F5 다시 말해 5분의 4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12번. 자, F에 대하여 이런 게 성립한대요. F랑 F 인버스가 같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함수랑 역함수가 같다는 이야기지.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냐면 그 X하고 Y를 바꿔서 만드는 거잖아요. 역함수 만들 때. 그래서 만약에 원래 있었던 함수가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인 모습을 보였다면 가능해요. 우선은 분석적으로 그냥 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 수를 갖다 집어넣어서 과연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fx는 x 더하기 2분의 ax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저 녀석은 대가리가 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녀석입니다. 대가리를 쪼개는 과정부터 해봅시다. 아, a가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지. 약간 a, b, c가 3개나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만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ax 더하기 2a에다가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a를 갖다 더한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원래 식에서 변형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y는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a가 원래 있었던 fx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f하고 f 인버스가 같다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인버스를 만들려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고 실제로는 x랑 y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x는 y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a가 될 거고 그거는 x 빼기 a가 y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1분의 그래서 얘랑 서로 자리를 바꿔줄 수 있죠. 뭐냐면 크로스해서 갖다 곱한 게 값이 같으니까 y 더하기 2가 왼쪽에 x 마이너스 a가 오른쪽으로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식은 y 더하기 2는 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a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반대로 넘어가면 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역함수 만들기 위해서 x하고 y를 바꾼 다음에 바꿔진 식을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y는의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f 인버스 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f랑 f 인버스가 같아야 된다잖아. 쟤네 둘이 같아야 된대, 저 핑크색끼리. 그러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면 얘랑 같고, 뒤에 있는 것도 같고, 위에 있는 거는 원래 같았고. 그래서 f하고 f 인버스가 같게 만들어주는 상수 a는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a가 마이너스 2면은 왜 그게 가능한 거냐? 자, 원래 있었던 f에다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y는 x 더하기 2분의 a가 마이너스 2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해보자면 y는 x분의 4를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2가 더해져 있는 거 보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점근선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하고 그래프가 어디 베이스로 그려질 거냐면 4니까 원래는 1사분면과 3사분면 베이스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꼭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있었던 함수에서 봤을 때 분자가 ax이기 때문에 이게 x에다 0 집어넣으면 무조건 0 나옵니다. 다시 말해 원점 지난다는 얘기. 그래서 그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짠. 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면요. 원래 있었던 y는 x분의 4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었는데 그걸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옮겼으니까 y는 x 대신 x 빼기 2,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해서 다시 한번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y는 x에 대해서 애초에 자기가 생김새 자체가 대칭인 녀석이었기 때문에 역함수를 만들어도 똑같은 함수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근데 그걸 또 매번 그림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니 지금처럼 수식으로만 정리해서 이해해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